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찬양 기사를 쏟아내던 프랑스의 패션 잡지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잡지의 편집장은 바꾼 지 얼마 안 된 일본차 렉서스를 처분하고 제네시스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장인 정신을 찬양하며 한국 문화를 줄곧 무시해왔던 그녀였기에 파리의 문화계와 일본 관계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편집장은 잡지 코멘트에 한국 열풍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 잡지가 하는 일이라고 적어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최고급 패션계 인사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안 뒤퐁입니다. 보그 프랑스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보그 본사 편집장실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일본산 닭이 세트로 차를 우렸어요. 이 찻잔은 교토의 유명한 도예가가 만든 것이죠. 손에 닿는 질감이 정말 부드럽고 우아해요. 일본 장인들의 정교한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찻잔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20년 전 도쿄 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 도예가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마리안 편집장님, 오늘 편집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비서인 클레어가 들어왔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죠. 회의실에는 젊은 에디터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열정적으로 이번 달 특집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흥분되어 보였어요. 편집장님,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정말 인기예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화장품까지요. 이번 특집으로 어떠실까요? 25살인 줄리가 제안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줄리, 잠깐만요. 한국 문화가 인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보그의 격에 맞는 콘텐츠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줄리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급스러운 문화예요. 저 역시 평생 일본의 장인 정신과 미학을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죠. 저는 다시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찻잔의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일본의 다도, 이케바나, 기모노의 우아함. 이런 것들은 수백 년간 다듬어진 진정한 예술이에요. 한국처럼 갑자기 나타난 대중문화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줄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편집장님, 실제로 파리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은 매진되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세포라에서 베스트셀러거든요. 줄리, 유행과 진정한 문화는 다른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일본 문화를 보세요. 소니의 워크맨, 도요타의 정밀함, 일본 장인들의 혼이 담긴 제품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품격이죠. 한국은 그저 시끄러운 음악과 자극적인 드라마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에디터인 피에르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그렇다면 이번 특집은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일본 특집을 하죠. 교토의 전통 공예, 도쿄의 세련된 패션, 일본 디자이너들의 미니멀한 미학. 이런 것들이 보그 독자들에게 진정한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제 렉서스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차 키도 20년 넘게 사용해왔어요. 저 역시 일본 브랜드인 렉서스를 타고 다니죠. 독일 차나 프랑스 차 대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정교함과 완벽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디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편집장님, 혹시 최근에 한국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젊은 에디터인 마틴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일본 제품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편집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마음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 딸 샤를로트도 그런 것 같아요. 28살인 딸이 요즘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 있어서
집에서 자주 말다툼을 하곤 하죠. 저는 딸이 좀 더 세련된 문화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일본 찻잔을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곡선과 은은한 색채, 그리고 수십 년간 사용해도 변하지 않는 품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본 젊은 에디터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 렉서스 운전석에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의 우아함과 정교함을 능가할 수 있는 문화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 샤를로트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뭔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한국 드라마 예고편이었습니다. 샤를로트, 뭘 보고 있니? 아, 엄마. 오징어 게임 시즌 3 예고편이 나왔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게 뭐니? 엄마, 진짜 모르세요? 전 세계가 다 아는 한국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요. 샤를로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샤를로트, 너는 왜 그렇게 가벼운 대중문화에만 관심을 갖니? 좀 더 품격 있는 문화를 접해보면 어떨까? 가벼운 대중문화라고요?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어요. 엄마, 한국 문화가 왜 가벼운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진지한 작품이라고요. 그래도 결국 오락거리 아니니?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같은 예술적 영화와는 다르지. 저는 평소 좋아하던 구로사와 감독을 예로 들었어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정말 편견이 심하시네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모르시나요? 기생충? 솔직히 저는 그 영화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한국 문화는 상업적이잖아. 아, 정말. 샤를로트가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일 블랙핑크 파리 콘서트 가는 거 말씀드렸죠? 블랙핑크? 그게 뭐니? 한국 걸그룹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그룹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그런 시끄러운 콘서트에 가서 뭘 하니? 시끄러운 콘서트요? 엄마, 블랙핑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샤넬,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다 협업하고 있다고요.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샤넬과 디올이라고요?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너는 보급 편집장의 딸이야. 좀 더 품격 있는 문화 활동을 해야지. 품격 있는 문화 활동이요? 샤를로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가 말하는 품격 있는 문화가 뭔데요? 맨날 일본 것만 좋다고 하시면서 일본 문화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 차도 꽃꽂이도 모든 것이 세련되고 우아하지. 그럼 한국은 어때서요? 한국도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요. 저는 딸의 말에 당황했어요. 사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야.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문화 수준이지. 현재의 문화 수준이요? 엄마, 한국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딸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봐요, 이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에요. 전 세계 2위 스마트폰 브랜드라고요. 그리고 이건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정말로 한국 가수들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이건 언제 일이니?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일본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 일시적인 현상이요? 샤를로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인기인지 아세요? 제 친구들은 모두 한국 화장품을 써요. 한국 화장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평생 일본 화장품이나 유럽 브랜드만 사용해왔거든요. 네, 세포라에 가보시면 한국 브랜드들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엄청 인기라고요.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 네, 불닭볶음면, 비비고 만두, 김치까지. 파리 젊은이들이 다 먹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샤를로트,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정말 좋니? 일본 음식처럼 섬세하고 건강한 음식이 더 좋지 않을까? 엄마는 정말 편견 덩어리네요.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비하하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쾅! 방문이 3개 닫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한국 음악일 거예요. 그리고 벽에는 4명의 젊은 여성이 나온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아마 블랙핑크일 거예요. 저는 그 포스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이 왜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 문화가 딸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걸까요? 유엔에서 연설하는 가수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는 그룹들,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저는 거실로 돌아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딸이 보던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 예고편이 멈춰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딸과 함께 파리 16구에 있는 고급 대형마트인 몽주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어젯밤 다툼 이후로 우리는 서로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있었죠. 샤를로트, 오늘은 뭘 사야 할까? 글쎄요. 딸의 대답이 무척 차가웠어요. 여전히 어제 일로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프랑스인들이 유독 많이 보였고 그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는 낯선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는 국제식품 코너에 갈게요. 국제식품 코너? 왜? 친구들이랑 같이 요리해 볼 거 있어서요. 저는 딸을 따라 국제식품 코너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 앞에 젊은 프랑스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마치 인기 있는 빵집 앞에 선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사고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아, 이거 불닭볶음면이네요. 20대로 보이는 프랑스 여성이 빨간 포장의 라면을 들고 흥미롭게 말했어요. 그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똑같은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말이, 이거 정말 매워.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응, 챌린지 해보자.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당황했어요. 챌린지라니 음식으로 게임을 하는 건가요? 샤를로트, 저 사람들이 사는 게 뭐니? 불닭볶음면이요. 한국의 매운 라면이에요.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라고요. 딸이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때 또 다른 그룹이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30대 정도의 부부였습니다. 여보, 비비고 만두도 사자. 지난번에 먹어본 게 정말 맛있었잖아. 맞아. 그리고 김치도 사야겠어. 집에서 김치찌개 만들어 볼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부부가 김치찌개를 만든다고요? 샤를로트,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 당연하죠. 엄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딸의 말투가 약간 우습다는 듯 했어요. 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코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스네일 크림인가? 응, 달팽이 추출물로 만든 거래.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고 해. 2명의 프랑스 여성이 한국 화장품을 보며 진지하게 상담하고 있었어요. 저는 들은 적도 없는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화장품 정말 좋은가요? 아, 네.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이미 3개월째 쓰고 있는데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여성이 밝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성분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사용해온 프랑스나 일본 화장품이 아닌 한국 화장품을 칭찬하는 프랑스 여성을 보고 있으니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샤를로트, 너도 한국 화장품을 써? 네, 물론이죠. 쿠션 팩트는 한국이 원조라고요. 그리고 비비크림도요. 딸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속 장을 보며 마트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한국 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는 한국식 만두와 떡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료 코너에서는 한국 음료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 저기 보세요. 딸이 어떤 코너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한국 즉석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엄청 많네.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의 장바구니에는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야, 오늘 밤에 한국 음식 파티하는 거 맞지? 응. 불닭볶음면 챌린지하고 치킨 시키고 한국 맥주도 마시자. 대박, 재밌겠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샤를로트, 세련된 파리지앵들이 어떻게 저런 자극적인 한국 음식을 좋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왜 자극적이라고 하세요? 한국 음식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해요. 하지만 프랑스 요리나 일본 요리처럼 섬세하지는 않잖아. 엄마는 정말 편견이 심하시네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요. 저는 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가족이 한국 제품들로 가득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줄게.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와, 아빠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아이들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 가족이 김치찌개를 해먹는다니요. 마트를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가 이렇게 프랑스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엄마,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한국 문화가 왜 인기인지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글쎄,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잖아. 엄마는 정말. 딸이 고개를 저으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트에서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 문화가 그렇게 인기인 걸까요?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는 제가 젊었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올라온 이곳에서 저는 추억 속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20대에 사용했던 소니 워크맨이 나왔어요. 노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검은 헤드폰이 달린 그 작은 기계를 보니 갑자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말, 저는 패션 잡지 신입 기자였어요. 그때 이 워크맨으로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들었는지 몰라요.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들었죠. 정말 혁신적이었는데 저는 워크맨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휴대용 음악기기는 정말 신기한 것이었거든요. 상자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추억의 물건이 나왔어요. 캐논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우와, 이것도 있네. 2000년대 초에 사용했던 그 카메라를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카메라를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물론 지금은 작동하지 않지만 그때는 이 작은 화면만으로도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 시절엔 일본 제품들이 정말 최고였지. 저는 두 제품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소니의 워크맨, 캐논의 디지털 카메라. 그 시절 전자제품의 혁신은 대부분 일본에서 나왔죠.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캐논, 니콘.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일본이 기술의 최첨단이었습니다. 저는 워크맨의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어요. 당연히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 촉감만으로도 충분히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재로 돌아왔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사진도 찍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뭔가요? 아이폰과 갤럭시? 갤럭시는 삼성 제품이니까 한국 제품이겠네요. 어제 딸이 말했던 것이 맞나 봐요. 저는 다시 상자를 뒤져보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였지? 작은 mp3 플레이어였어요. 소니 제품이었습니다. 워크맨 이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때는 mp3 플레이어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수십 곡을 작은 기계 하나에 담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mp3 플레이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 중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꽤 좋다고 들었어요.
특히 삼성 갤럭시 시리즈 말이에요. 설마.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은 한국이 그 시절의 일본처럼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과 완벽함을 한국이 따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다시 워크맨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일본 장인들의 혼이 담겨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 워크맨을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구식이라고 할 거예요. 시대가 변했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정말 일본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렉서스 차량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20년 넘게 일본 차만 타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차도 도요타였어요. 1990년대에 샀던 그 차는 정말 믿을만했어요. 고장도 거의 나지 않았고 연비도 좋았죠. 그래서 지금도 렉서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차의 품질은 정말 최고야. 저는 차 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렉서스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조용한 엔진 소리, 그리고 완벽한 마감.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 장인 정신의 결과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차들이 인기일까요? 딸이 얼마 전에 친구의 차를 봤다고 했는데 한국 차였다고 했어요. 현대차 아이오닉이라고 했나요? 한국 차가 정말 좋아졌을까? 저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본 차의 품질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아래층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다락방에 있어. 저는 대답하며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워크맨과 캐논 카메라는 가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다락방으로 올라왔어요. 엄마, 뭘 하고 계셨어요? 옛날 물건들을 보고 있었어. 저는 워크맨을 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거 봐. 엄마가 젊었을 때 사용했던 소니 워크맨이야. 딸이 워크맨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우와, 정말 옛날 거네요. 이걸로 어떻게 음악을 들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들었지. 그때는 이게 정말 혁신적이었어. 신기하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데. 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시대의 변화를 느꼈어요. 샤를로트, 너는 어떤 스마트폰을 써? 갤럭시요. 삼성 갤럭시 최신 모델이에요. 갤럭시가 좋아? 네, 카메라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가요. 그리고 디자인도 예뻐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삼성은 한국 회사니까요. 엄마, 이건 뭐예요? 딸이 캐논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캐논 디지털 카메라야. 엄마가 처음 샀던 디지털 카메라지. 와, 정말 크네요. 이걸로 어떻게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이게 작은 거였어. 그리고 화질도 정말 좋았지.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런 전문 카메라보다 좋을까요? 저는 워크맨과 캐논 카메라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 시절의 일본 기술이 정말 최고였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시대가 바뀐 걸까요? 며칠 후 보그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글로벌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마리안 편집장님, 이번 달에 아시아 특집을 진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편집부장인 이사벨이 말했어요. 아시아 특집이요? 일본 특집 말씀이시죠? 저는 당연히 일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한국입니다. 글로벌 본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이요? 왜 갑자기 한국인가요? 최근 데이터를 보니 보그 독자들 중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특히 젊은 독자층에서 말이죠. 이사벨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한국 관련 콘텐츠에 대한 독자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는 다른 패션 잡지들이 한국 특집을 연달아 내보내고 있는 자료가 나왔어요. 엘르, 하퍼스 바자, 마리 끌레르 모두 한국 특집을 했어요.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정말 모든 잡지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었나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한국의 럭셔리 브랜드들과 미팅도 잡혀 있고 현지 패션신도 취재하셔야 해요. 어떤 브랜드들이요? 설화수 후, 그리고 최근 파리에서 인기인 제니하우스 같은 브랜드들이요. 저는 그 브랜드 이름들을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파리에서 인기라고 하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패션 위크도 취재하셔야 해요.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직접 보시고요. 서울 패션 위크요? 네, 최근 몇 년간 서울 패션 위크가 정말 주목받고 있어요.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참석한다고 해요.
이사벨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하는 해외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마리안 편집장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글로벌 본부의 직접 지시사항이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가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 출발이에요. 3박 4일 일정으로요. 집에 돌아가서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한국에 출장 가신다고요? 샤를로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야 해. 어쩔 수 없이요?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뭐가 좋은 기회야? 한국이 정말 멋진 곳이라고요. 그리고 한국 패션도 정말 대단해요. 딸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블랙핑크 멤버들도 만나실 수 있을까요? 블랙핑크요? 아마 어려울 거야. 아, 정말 부러워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많이 보시고 오세요. 딸의 반응을 보니 정말 한국이 젊은이들에게 인기인 것 같았어요. 금요일이 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보그 프랑스와 한국 럭셔리 브랜드의 협업 행사, 그리고 서울 패션위크 취재 때문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이 출장을 받았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니까 가는 거지 한국에서 뭘 특별한 걸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어머, 정말 깨끗하네. 공항이 정말 말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파리 드골 공항보다도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판들도 명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입국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필요한 절차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 처음 방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의 미소가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친절함을 경험하기 어려웠거든요. 짐을 찾는 곳도 정말 빨랐어요.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파리에서는 짐 찾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안 뒤퐁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제 짐을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멈춘 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택시인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택시 중에서 가장 미래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얀색의 매끄러운 디자인에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오니고 전기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거예요. 현대자동차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이런 차를 만들다니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올라갔어요. 롯데호텔 시그니엘 서울의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와, 문을 열자마자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객실이 정말 럭셔리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설치된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엄청나게 큰 TV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정말 얇았습니다. 이게 TV 맞나? 저는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어요. 브랜드를 보니 LG 올레드 시그니처였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창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TV 화면이야? 색감이 정말 생생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TV보다도 좋았습니다. 파리 집에 있는 소니 TV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침실로 가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건 뭐지? 거대한 냉장고가 있었는데 문이 투명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문을 열지 않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브랜드를 확인해보니 삼성 비스포크였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신기하네. 냉장고 문에 터치스크린도 있었어요. 온도 조절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욕실에도 놀라운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거울이 TV 겸용이었고 변기는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나?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봤지만 여기 있는 제품들은 더욱 세련되고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세면대 옆에는 작은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호텔 서비스를 제어하는 기기였는데 이것도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하이테크네. 저는 태블릿으로 방 온도를 조절해보고 조명도 바꿔보았어요. 정말 간편했습니다. 그때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샤를로트 잘 지내? 엄마, 한국 어때요? 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놀라워. 이 호텔 방에 있는 기술들이 정말 대단해. 어떤 게요? 저는 딸에게 TV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봐, LG 올레드 TV인데 화질이 정말 놀라워. 우와, 정말 선명하네요. 딸도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것도 봐. 삼성 냉장고를 보여주니 딸이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엄마, 그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예요. 정말 최신형이에요. 너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정말이네요. 딸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이 왜 인기인지. 기술력은 정말 놀랍네.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삼성이 지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그리고 LG도 디스플레이 기술로 유명하고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가 항상 좋다고 하시던 소니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많이 써요. 딸의 말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소니가 삼성 부품을 쓴다고요? 엄마,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진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모든 기기들이 세련되고 편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렉서스가 생각났어요. 20년 넘게 일본 기술을 신뢰해왔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 기술은 어떨까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문을 할 수 있었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 주었어요. 이것도 한국 기술인가요? 웨이터에게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저희 호텔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로봇은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음식도 정확하게 가져다 주고 손님과도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빨라서 또 놀랐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파리에서는 동영상 하나 보는 것도 로딩 시간이 꽤 걸렸는데 여기서는 즉시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세계 1위, LG 올레드 기술력, 현대차 전기차 기술. 검색 결과들을 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국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을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공항에서 탔던 아이온이고 호텔 방의 첨단 기기들,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뛰어넘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평생 일본 기술만을 신뢰해왔던 제가 말이에요. 둘째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 컨시어지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리아님, 오늘 밤 잠실에서 블랙핑크 콘서트가 있는데 보그 프랑스 편집장님께 특별 초대장이 왔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요? 저는 당황했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그룹 말인가요? 네, 한국 측에서 특별히 패션 매거진 편집장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봐야겠네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취재차 온 것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게 뭐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중에 프랑스 젊은이들도 정말 많다는 거였습니다. 마리안느.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파리에서 온 다른 패션 매거진 편집장들이었어요. 이사벨, 너도 왔구나. 당연하지. 이런 문화 현상을 놓칠 수 없잖아. 이사벨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마리안느, 너 블랙핑크 알아? 딸이 좋아해서 이름 정도는. 오늘 정말 대단할 거야.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모였어. 정말 그랬어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정말 다양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가 형광봉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장관이네.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규모의 콘서트는 처음 봤거든요. VIP석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정말 흥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한다. 갑자기 경기장이 어두워지더니 무대에 불빛이 켜졌어요.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첫 곡이 시작되자 경기장 전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어요. 음향, 조명, 무대 연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들이 등장했어요. 저게 블랙핑크구나. 4명의 젊은 여성이 무대에 나타났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들의 의상도 정말 세련되었습니다. 저거 샤넬 아니야? 제 옆에 앉은 이사벨이 말했어요. 맞는 것 같아. 정말 고급스럽네. 음악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노래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퍼포먼스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게 정말 케이팝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시끄러운 음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춤도 정말 정교했어요. 4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서 추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둠디리둠디리둠둠. 옆에 있던 프랑스 젊은이들도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한국어를 아나?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를 것 같은 프랑스인들이 완벽하게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멤버들이 프랑스어로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본주르 파리. 제니라는 멤버가 프랑스어로 인사하자 프랑스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우리 프랑스 팬들 사랑해요. 리사라는 멤버도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콘서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제라는 멤버가 피아노를 치며 부른 발라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음악성도 뛰어나네. 저는 감탄했어요. 단순한 댄스 음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에서는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5만 명이 함께 부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에너지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힘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마리안느, 어땠어? 이사벨이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 그렇지? 이게 바로 케이팝의 힘이야.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샤를로트,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나 지금 블랙핑크 콘서트 보고 왔어. 정말요? 어땠어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흥미로워졌어요. 정말 대단했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좋았나 봐요. 응, 정말 좋았어.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한국 전통 찻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팝도 좋았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도 궁금해졌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찻집 내부는 정말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전통차를 추천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한옥 스타일의 방에 앉아서 차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건 오미자차이고 이건 대추차예요. 직원이 여러 종류의 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한국 전통 떡도 함께 주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정말 맛있네요. 일본 차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한국 전통차는 몸에도 정말 좋아요.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각 차의 효능과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떡도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차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도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어제 본 케이팝의 현대적인 매력과는 또 다른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케이팝이든 전통 문화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매력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눈시울을 적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박 4일의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공항에서 딸 샤를로트가 마중 나왔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샤를로트야.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엄마,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한국이 대단한 나라더라. 내가 맞았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블랙핑크 콘서트를 보셨다고요? 응, 정말 놀라웠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한국 전통 찻집도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 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엄마,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응,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집에 도착해서 저는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샤를로트, 엄마가 한국에서 사온 선물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한국 화장품과 전통차를 꺼냈어요. 우와, 이거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딸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블랙핑크 콘서트 기념품도 주었어요. 엄마가 이런 걸 사오시다니. 정말 변하셨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딸과 이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보그 편집부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특집을 진행하겠어요. 젊은 에디터들이 깜짝 놀랐어요. 편집장님, 정말요? 줄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특집을 만들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블랙핑크 콘서트도 가보셨다고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 그리고 기술력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디터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편집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특집 기획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K-팝, 한국 패션, 뷰티, 기술, 전통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새로운 문화 강국의 탄생. 제목부터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 우리는 아시아 하면 일본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이 새로운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글을 썼어요. 삼성과 LG의 혁신적인 기술,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전통 문화까지. 한국은 현재와 과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다. 특집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한국 특집이 발행되었어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편집장님, 이번 특집 정말 대박이에요. 줄리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독자 반응이 역대 최고래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진심으로 쓴 글이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아, 엄마가 차를 바꾸려고 해. 차를 바꾸신다고요? 렉서스 말고요?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한국에서 아이오니고를 타봤는데 정말 좋더라. 정말요? 엄마가 한국 차를 사신다고요? 그래, 그리고 제네시스도 보러 갈 거야. 다음 주말, 저는 딸과 함께 파리에 있는 현대차 전시장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보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시장에서 본 제네시스 G80 전기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세련되네요. 외관 디자인이 정말 우아했어요. 제 렉서스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시승해 보시겠어요? 네, 꼭 해보고 싶어요. 시승을 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탔던 아이오니고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직원이 각종 첨단 기능들을 보여주었어요. 자율주행, 음성인식, 각종 안전장치들.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 정말 사실 거예요? 딸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응, 정말 마음에 들어. 그날 저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주문했어요. 20년 넘게 타던 렉서스와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 차가 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딸이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첫 드라이브는 어디로 갈까? 한국 음식점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파리에 있는 한국 음식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불닭볶음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맵지 않으세요? 처음엔 맵더니 점점 괜찮아지네. 중독성이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불닭볶음면이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불닭볶음면을 드시다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응, 엄마가 정말 편견이 많았구나 싶어. 우리는 함께 웃으며 식사를 마쳤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제네시스 G80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차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국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정말 대단한 나라야.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럼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으세요? 딸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것 같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 딸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았을 때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뭐가? 제 취향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계속 한국 문화를 소개해줘서 결국 엄마도 알게 됐잖아.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고, 우리 딸은 정말 지혜로운 아이였다. 몇 주 후, 보그 프랑스 한국 특집이 정말 큰 화제가 되었어요. 다른 유럽 매거진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님, 정말 대성공이에요. 직원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한국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요청도 정말 많이 와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쓴 기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제네시스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뭐가? 한국 특집도 쓰시고, 한국 차도 타시고, 한국 음식도 드시고. 그러게, 엄마도 신기해. 그런데 엄마,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도 여전히 좋아해. 다만 이제는 한국도 똑같이 존중하게 된 거지. 그럼 앞으로는 아시아 하면 일본과 한국 둘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중국도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았어요. 예전에 봤던 소니 워크맨과 캐논 카메라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 저는 그 물건들을 소중히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제 제네시스 G80이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차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새로운 문화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열린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보그 프랑스 차기 특집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전체 특집을 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편집장님. 줄리가 흥이롭게 대답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 태국까지 포함해서 아시아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그 나라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불닭볶음면을 먹는 것이 이제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 내 덕분이야. 저도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드라마를 계속 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변화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딸과 더 가까워진 것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